빅스타 교육부 일동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들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역시 어렵지 않으니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이버 빅스타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료형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입니다. 홍길동 씨의 과목별 점수가 다음과 같을 때 홍길동 씨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우선 홍길동 씨의 과목별 점수를 변수 ABC에 대입해 볼까요? 그렇다면 각 과목별 점수인 ABC를 다 더한 값을 과목 수인 3으로 나누는 식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렇게 평균값인 70이 출력됩니다. ABC를 다 더할 때 괄호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13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제네요. 이런 경우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면 홀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연산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이 퍼센트 기호가 나눗셈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연수를 2로 나누었을 때 출력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13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2를 입력해주면 1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그럼 13은 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홍길동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연, 월일 부분과 그 뒤에 숫자 부분으로 나누어 출력하는 문제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문자열 슬라이싱 다들 기억하시나요? 문자열 슬라이싱은 인덱싱을 통해 문자열의 부분 집합을 추출해내는 과정이었죠. 우선 홍길동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열로 지정한 후 문자열 슬라이싱을 통해서 홍길동 씨 주민등록번호의 연, 월일 부분인 881120 그리고 뒤에 숫자 부분인 1068234를 각각 출력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직접 식을 입력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씨 주민등록번호를 변수 핀에 대입해서 문자열로 정의해 볼게요. 그 다음 홍길동 씨 주민등록번호에 연, 월일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 슬라이싱 범위를 정의해야겠죠? 문자열 슬라이싱 범위를 정의할 때 범위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는 0을 생략, 그리고 범위가 끝까지일 때는 마지막을 생략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범위의 시작은 이상, 그리고 범위의 끝은 미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월일 부분인 YYYYMMDD의 범위는 0번째 글자인 8부터 6번째 글자인 하이픈 전까지가 될 테니까 시작인 0은 생략하고 끝은 6으로 정의해 줄게요. 그리고 뒤에 숫자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num이라는 변수의 문자열 슬라이싱 범위를 정의해 볼게요. num의 범위는 7번째 글자인 1부터 끝까지니까 시작은 7, 그리고 끝은 생략해서 정의해 줄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 월일 부분인 YYYYMMDD와 뒤에 숫자 부분인 num을 각각 출력해주면 그에 따른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출력해보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문자열 인덱싱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핀이라는 변수에 주민등록번호를 문자열로 정의해 볼게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맨 첫 번째 숫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이 되겠네요. 하이픈을 포함해서 문자를 세어보면 1은 0, 1, 2, 3, 4, 5, 6, 7, 7번째에 있으니까 7번째 자리를 인덱싱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결과값인 1이 출력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튜플에 관한 문제인데요. 괄호 1, 2, 3 튜플에 값 4를 추가해서 1, 2, 3, 4가 적힌 튜플 값을 출력해보라고 하네요. 먼저 그럼 문제에 적힌 튜플을 정의내려 볼게요. 자, 그런 다음 4를 추가해 볼까요? 이미 정의된 튜플 값에 다른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A를 기존 A 더하기 튜플 값 4를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A를 곧바로 출력하기 전에 튜플 값을 입력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튜플은 독특하게도 튜플 값에 하나의 값만 추가할 때 꼭 콤마를 같이 입력해야 했습니다. 콤마를 쓰지 않으면 튜플이 아니라 그냥 4의 값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콤마를 꼭 넣어야 해요. 자, 그럼 4 뒤에 콤마를 작성해서 A를 출력해 주시면 4가 추가된 A가 프린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튜플에서 하나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입력할 때 꼭 그 뒤에 콤마를 붙인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딕셔너리 A에 보기들을 추가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는 A 딕셔너리에 네임에 대응하는 값 파이썬을 추가하고 있네요. 문자에 다 따옴표도 붙어 있고 딕셔너리 A에 요소를 추가할 때 쓰이는 형식도 잘 지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의 값이어야 하는 키의 값에도 변하지 않는 문자열이 잘 입력되어 있어요. 키의 값에 변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고유의 키의 값으로 밸류 값을 찾는 딕셔너리의 특징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올바른 이 보기를 실행하면 A 딕셔너리의 올바른 대응 관계가 프린트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기에는 딕셔너리의 튜플 값을 키의 값으로 한 대응 관계를 추가하는 거네요. 딕셔너리는 늘 키의 값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키의 값에 들어간 튜플은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는 자료형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튜플은 중간에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키의 값으로 적절하겠군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딕셔너리 A의 적절한 대응 관계가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보기입니다. A 딕셔너리에 1에 대응하는 파이썬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근데 1이 대괄호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모양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리스트의 형태네요. 근데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는데요. 딕셔너리 키의 값은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키 값이 여러 개여서도 안 됐어요. 키 값은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고유의 키 값으로 밸류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 번째 보기에는 키 값에 값이 변할 수 있는 리스트의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리스트가 사용된 이 보기는 오류가 뜨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딕셔너리는 키로 밸류 값을 찾는 기능을 하니까 키의 값은 절대 중복되어서도 여러 개여서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보기입니다. 딕셔너리 A의 250과 파이썬의 대응 관계를 프린트하라고 하네요. 키의 값은 250은 하나의 숫자니까 중복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값이니 키의 값으로 아주 적절하네요.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A 딕셔너리에 250과 파이썬의 올바른 대응 관계가 입력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오류가 뜨는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괄호 1, 2, 3이라는 동일한 값에 변수 a, b를 선언했을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와 같이 a와 b의 변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a의 두 번째 요소 값인 1을 4로 바꾸겠다고 정의를 내릴게요. 우리 문자열 셀 때는 늘 0부터 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은 요소 중에 1이 아니라 0부터 세면 0, 그리고 1, 즉 두 번째 요소 값인 2를 바꾼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그런 다음 b를 프린트해 볼게요. 그러면 대괄호 1, 4, 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a와 b 변수 모두 동일한 1, 2, 3이라는 리스트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a와 b가 같다고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a의 두 번째 요소를 바꿔도 b의 값이 같이 바뀌게 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리스트 자료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럼 재우문 예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5문제밖에 안 되니 열심히 달려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코드의 결과값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네요. 먼저 문제에 적혀있는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이 화살표들은 다 지워줍니다.
A에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라는 문장이 대입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들에는 엔터키가 안 쳐져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엔터키 쳐서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한번 엔터키를 쳐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문장들과 조금 비슷해졌죠? if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wife라는 단어가 있으면 wife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문장에는 wife라는 단어가 없죠? 조건문이 거짓이 되니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elif가 쓰였네요. 그리고 x and y 비교 연산자가 쓰였습니다. 이 연산자는 x와 y 모두 참이어야 되는 연산자였죠. 이 문장에서 x는 파이썬이 있는 것, u는 u가 없는 것이네요. 파이썬은 있어야 하고 u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u는 문장에 있네요. 또 조건문이 거짓이 되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장도 elif가 쓰였네요. elif는 개수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4강에서 배웠습니다. 셔츠가 A에 없으면 셔츠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셔츠가 A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조건문은 참입니다. 따라서 셔츠가 출력되겠네요. 네, 맞았습니다. 간단했죠?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while문을 사용해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해보는 것이네요. 5강에서 다뤘던 마지막 문제랑 비슷하네요. 이번엔 for이 아니라 while을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더하라는 거죠. 지금 정의해야 될 것이 뭔지 보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뭔지 구한 다음에 배수들의 합도 구해야 되네요. 저는 숫자는 num이라는 변수에 넣고 배수의 합은 sum이라는 변수에 넣을게요. 변수는 본인이 헷갈리지 않도록 최대한 직관적이지만 간단하게 적는 것이 가장 좋아요. num, 즉 숫자는 1부터이니까 num은 1이라고 적어줄게요. sum은 상관없으니 sum은 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다음엔 while문을 사용해서 num은 1000보다 작거나 같다, 콜론이라고 조건을 설정해주고 num이 1씩 커진다고 적어줄게요. 여기에서 num의 값을 3으로 나눴을 때의 값이 0이 된다면 3의 배수라는 것이니까 0이 되지 않는 모든 수를 같지 않다, 연산자를 사용해서 걸러줄게요. 그 다음에 continue를 적어주면 되겠죠? 같지 않다 연산자는 느낌표 그리고 는을 적어주면 됐습니다. 보기 좋게 가로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sum은 num을 모두 더한 값이니까 sum은 sum 플러스 num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sum 값을 프린트해주면 됩니다. 프린트 앞에는 들여쓰기가 없는 거 꼭 확인해주세요. sum 앞에도 들여쓰기를 하나 제거해주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while문을 사용하여 별로 트리를 만드는 문제네요.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는 다들 적으셨나요? 마지막 프린트문에서 꼭 주의해주세요. 별이랑 A를 곱해주면 되는데 별이랑 곱셈 문자가 동일하니 신경 써서 적어줄게요. 네, 이렇게 별로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for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숫자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range 함수가 있었죠? 이걸 활용해 볼게요. 이번 문제는 간단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100까지 출력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for문을 사용하여 A 학급의 평균 점수를 구해보는 문제네요. A 학급이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A를 변수로 설정하여 A 안에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넣어줄게요. 문제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평균을 구하는 법 다들 알고 계시죠? 요소들의 합을 구한 뒤 요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왔던 합을 구하는 방법이랑 2강에서 배웠던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len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지금 6강 초반에 나왔던 문제랑도 비슷한데 지금 A 값에는 학생들의 점수가 매우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세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len 함수를 적어줄게요. 저는 중간고사 점수의 합을 뜻하는 변수로 토탈을, 점수를 뜻하는 변수로 스코어를 쓸게요. 그리고 평균을 뜻하는 변수로 average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토탈의 값을 구했습니다. 먼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A학급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인 79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해볼게요. 방금 구한 값을 len 함수를 써서 요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소의 개수가 로소의 길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9가 출력이 되었네요. 우와, 이렇게 6강에 걸친 파이썬 기초 강의가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배우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빅스타 교육팀들도 처음으로 강의를 찍어보는 거라 준비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긴장도 많이 됐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